뭐 강도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얘기 좀 나누시죠. 우선 나머지 아이들 다 어디 있습니까? 무슨? 나머지 아이들 다 어디 있냐고? 네. 나도 몰라. 112죠. 빨리 이거 강도들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들어왔어요. SBS 그거 궁금한 이야기에 그 PD가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있는 사람 맞아요? 맞아. 저게 호적에 있는 대로 다 있는 애들이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 아주 오래전이라고 했습니다. 시신을 보관하는 병원 안치실. 이곳에 병원 측이 수년째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는데요. 냉장 시설만으로는 부족해 냉동고까지 동원된 건 오직 한 사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뼈하고 가죽하고 그냥 이렇게 붙어서 앙상하게 말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동결 건조 비슷한 거. 동결 건조. 몸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다 것도 거의 다 빠져나가고요. 동결 건조 상태로 냉동된 이는 지난 2000년 5월 사망한 남성. 당시 31살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12년째 시신이 냉동고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극심한 영양실조에 그다음에 그 장 쪽이 어디가 막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뚫는 뭐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안 좋았죠 상태가. 부모님이 없었어요? 없죠. 혼자 와서 네.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거죠. 남자가 숨진 뒤 그의 아버지와 겨우 연락이 닿았답니다. 당연히 시신을 수습해 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12년째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그 장례를 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체 유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아버진 왜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아들의 시신을 냉동고에 가둬놓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장기 이렇게 그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도 원주병원에. 네, 장씨예요 그러면서 거기도 장씨 성이 가진 사람이 있대요. 장씨. 네. 우연일까요? 3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도 오랫동안 보관 중인 시신이 있다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의 성씨가 같습니다. 10년째 보관 중이라는 시신은 여성이었습니다. 69년생이시거든요, 이분이. 69년생이에요. 그런데 보호자의 이름이 익숙합니다. 앞서 본 남성 시신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냉동된 두 시신은 남매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는 아버지였던 겁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사망해서 저기 안치실에 내려오고는 한 번도 안 내려오셨죠. 직접 와서 이걸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없습니다. 예. 시신 보관 비용만 2억 원. 이 돈 때문에 안 찾아가시는 건 아니세요? 그 비용 다 불문하고 장사까지 치러주는 걸로 하고 병원 쪽에서? 네. 그래서 이거 사체를 치우자까지 됐는데 또 손을 못 넘은 거죠. 공짜로 장례를 치러준다 해도 무작정 거부를 했다는 남매의 아버지. 그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 엄청 좋게 나왔죠. 저희 추적 60분에 많은 시청자들께서 제보를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그 정바가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살고 있는 한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남매의 아버지는 유명 인사였는데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목사로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천사 아버지. 죽은 남매 역시 그에게 입양됐던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야기들은 맞고 개고 저거 해라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이라고 딱 해놓고 들어갔다가는 나 죽으라고 들어가. 어떨 때 보면은 내려가서 가서 풀도 뽑고 우리 그게 교육을 자꾸 시켜놨던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의 SBS 방송국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예, 장 목사님 맞으시죠? 예, 그래요.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좀 찾아뵈도 될까요? 이번 주 중에요? 네, 좀. 제가 기다릴게요. 예. 드디어 남매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해병대 나오셨어요? 나 아르케 혹시.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건강해 보이는 남자. 해병대 입대했어. 내 군번은 9296이야.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조남이랑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스스로를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내 자녀를 목숨 버려 사랑한 게 이게 목사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온 인류가 목사가 정식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니라 자식을, 세상을 목숨 걸고 사랑해서 목사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마중 나온 이는 목사가 입양한 지적 장애인. 우리 민이가 저 9살이라고 이 가르쳐준 거야 피디한테. 안녕하세요. 9살이라고. 궁금한 이야기가 궁금증을 더하게 해주는 게 그게 문제점이라. 강아지들이 많네요. 목사는 자신의 보금자리라며 좁은 움막을 보여줬는데요. 20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집안에서 만난 4명의 자녀들. 그들은 목사가 입양한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큰아들 민이 형님. 민아 몇 살? 9살. 여기 장신. 장자. 신. 장신. 네. 그리고 장대. 아 그때 잃어버리셨던 분. 장대. 이거 찾으러 내가 얼마나 내가 전국을 헤매가지고 1년 반 만에 찾았어 이거. 문신뿐 아니라 삭발한 머리까지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그의 자녀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들입니다. 복사라도 한 듯 닮아 있습니다. 20분이 넘는 22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줄여서 얘기한다면 기억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모 없는 애들 친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관수술하고 내가 자식 낳으면 얘들 사랑 못하거든. 총각이었던 20대 후반, 버림받은 장애 알을 하나둘 호적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목사. 현재 21명이 법적으로 목사의 자녀로 돼 있는데 다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목사님 이때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 4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았지. 이거 지금 89년도에는 이렇게. 이게 89년도. 이거. 89년도인데 지금은 4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네.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21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 철거됐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된 거라는데요. 떨어져 사신 자녀분들 그래서 건강하신지 뭐 아프진 않은지 뭐 이런 소식도 가끔 들으세요? 저기 가서 보면 또 떨어질 때 또 가슴 아프고 그러거든. 분명 그가 입양한 21명 중에 죽은 2 남매가 포함돼 있을 텐데. 이거 누가 이거 네. 네. 이거 다 있잖아요. 목사는 21명 모두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아유 헷갈려.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집 하나 사는 게 제일 소원이거든. 집 하나 사면 애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잖아. 소원이세요? 예. 어느 부모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내가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는 다 제 불찰이죠. 집 한 채만 생기면 21명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답니다. 냉동고에 있는 남매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내 집 다 뺏기고 집에서 재우지도 못하고. 집 한 채만 있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란 말만 되풀이하는 목사.
누가 더 빨리 먹나 보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반찬 없는데도 밥을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한 4인분은 될 건데도 잘 먹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와 지내는 자녀들은 모두 4명. 자녀 몇 분이 지금 떨어져 사는 거죠? 그러면? 18. 18? 예. 아, 4분 빼니까 18분이 지금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 계신 거예요? 갑자기 목사가 수십 개의 통장을 보여주는데요. 자녀들 거랍니다. 날짜에 아버님이 입금을 하신 거예요, 계속? 이 애들을 앞으로 내가 살면서도 애들 앞으로 이렇게 통장을 22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회로도 애들이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데 목사가 내민 통장들 중에 2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차디찬 냉동고에 10여 년째 누워있는 남매의 것입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살지 않지만 다들 어딘가에선 다 잘 살고 계시는 상태시겠네요.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소원 있다면 쟤들 같이 불러서 살면 그게 더 행복하고요. 끝까지 죽은 남매를 외면하는 아버지. 그런 그가 보여줄 게 있다며 마당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곳은 개인권 찾아준다고 다른 거 없고 이거 우리가 말만 못했다 뿐이지 짐승도 사람이라고. 사람만 죽으면 이제도 귀한 게 아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은 귀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도 귀한 생명이 죽었으니까 사람만 인권 있냐? 개도 인권 있지. 개를 묻은 무덤이라는데요. 4년 전 갑순이를 포함해 키우는 개들이 갑자기 죽어 비통한 마음에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개 무덤도 만들어주면서 왜 남매는 외면하는 걸까요? 그런데 더욱 기막힌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흙을 채워주면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채우고 나니까 흙이 마음에 안 든다. 황토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돼요. 개를 묻은 그 자리가 원래 남매의 시신을 매장하려던 장소랍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뭔데요? 이제 의료 가실 해서 이제 말하자면 병원 측에다가 뭐 어떤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게 끝났나요? 이 소송은? 다 끝났어요. 기각 다 되고 우리 올라 다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사망 신고는 바로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가셨어요? 넘어오고 있는 거 보고 안 받았나. 남매의 죽음을 병원 탓으로 돌리려다 그게 잘 안 되자 목사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망 치료는 안 돼 있는데.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아, 생존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냉동고 속 남매. 그들은 여전히 서류상 목사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거두고 보살펴 천사 아버지로 불리는 목사. 그가 냉동고에 가두고 숨겨버린 진실은 대체 무엇인 걸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자하고 사자. 목사, 그 목사라고 나는. 서류상 21명이 목사의 자녀지만 이미 2명은 죽었고 함께 사는 자녀는 4명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명의 자녀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이분들 여기 입소해 계시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아, 어떤 분이세요? 장대씨고요. 그분 계실까요? 안 계세요. 네, 혹시 그럼 장철씨라고 장주씨라고는 있나요? 아니, 둘 다 계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또 장광씨라고는 되어 있는 장광. 지금 저희 전산에는 없거든요. 목사가 말한 시설에 자녀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런데 지웠어요. 경계를요? 네, 경계 지운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지우다 보니까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어깨가 지금 하나 빠져 있죠. 일단 여기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을 보면은 밝기도 틀려요. 밝기가 하나 부족된 사진이고 하나 정상 노출의 사진이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찍어놓은 사진을 스캔을 받아서 합성한 거 그런 것 같아요. 21명의 자녀들과 찍은 사진은 조작해낸 사진이라는데요. 민이. 본인조차 헛갈려 했던 사진.
한 사람을 여러 군데 복사해 넣어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만들려면 대충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 아는 사람들 맡겨도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진짜로? 21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천사 아버지. 그것은 장 목사가 어설픈 합성 사진으로 만들어낸 가짜 미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는 분명 21명의 자녀가 있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장대라는 사람하고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네. 그러니까 이 장만이라는 인물과 장대라는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한 사람인데 2중, 3중으로 출생신고가 돼 있다는데요. 그 장대는 그쪽에서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장만이는 여기서 장애 수당을 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서 다 받은 셈이잖아요. 네. 장일이라는 사람도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고 그러네. 장일도 가상인물이네요. 그러니까 1인 3역을 한 자녀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장성구부터 그 7명 가르쳐준 분들이 네. 그분들이 다 저희 동에서 거주불명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적이 없는? 네, 없는 사람을 가상인물로 출생신고를 한 거죠. 이거는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 목사에게 입양된 것으로 돼 있는 21명의 자녀들 중에 4명은 현재 목사와 동거 중입니다. 그리고 2명은 이미 사망했고 3명은 가상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2명이 어디에 있는지 실존 인물인지조차 행정기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부풀린 21명의 자녀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뭔가 데려가서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애기 안 데려가도 돼요. 그래요? 그건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그냥 출생증명서만 갖고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서 주는 출생증명서인가요? 그때 당시는 인후보정도 가능해요. 그는 왜 21명의 자녀가 필요했을까요? 확실한 건 21명 아이들의 사연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 결과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장 목사는 여전히 시신 2구에 대한 몫까지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40년 동안 그가 얼마의 돈을 받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어찌됐든 이 사람이 부정수급을 한 거잖아요.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불법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수급인 거죠. 결국 21명이라는 숫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죽은 남매조차 냉동고에 방치한 게 아닐까요? 그에게 진실을 물어봐야겠습니다. 목사님! 장 목사님! 배정훈 PD입니다. 일주일 만의 만남. 마중까지 나왔던 첫 만남과는 너무도 다른데요. 뭐 강도하러 왔어? 뭐 하러 왔어? 얘기 좀 나누시죠. 지금 여기 왜 또 왔어? 목사님한테 여쭤볼 거 아니 여기 왔어요. 지금 목사님 나머지 아이들 다 어디 있습니까? 무슨? 나머지 아이들 다 나머지 아이들 다 네. 어디 있냐고? 네. 나도 몰라. 왜 모르십니까? 표적상에 친자가 21명인 게 맞죠? 맞지? 그 아이들 다 있는 아이들이라고요? 다 있지. 호적에 있는 대로 다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21명의 애들을 묻는 이유가 뭐냐? 21명.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후원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후원 받아?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 장만 씨가 있긴 있는 분이에요? 그거는 장만 씨가 있는 내가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야. 다 알고 왔는데 자꾸 우깁니다.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거야. 없는 사람 아니에요? 공갈 협박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근데 씨, 잠깐만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잠깐만 얘기 나눌게요. 네, 가. 왜요, 왜? 내가 뭘 얘기하려고? 잠깐 얘기 나눌게요. 물어봐. 물어봐. 근데 씨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근데 너 몇 살이야? 물을 때도 이거지? 물어볼게요. 그럼 물으라고. 1인 3역을 해왔던 목사의 아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사건에서 주거침 이수죄
조사받던 S 강도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요. 목사가 철창 속에 가둔 4명의 자녀들. 그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후원단체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이건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주세요. 그 선생님 주장하는 사실을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저희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요. 강도로 돌변을 모르니까. 아 그래요. 아이들 우리 아니요 왜 상태를. 당신 사진 찍을까? 난 그게 싫다. 장애인 인권단체의 출입조차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왜 장홍희 씨 10년째 병원에 방치하고 계십니까? 누가? 장홍희 씨. 나는 지금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한다고 지금도.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뭘 무책임했느냐고 내가 뭘. 죽은 강아지도 장례 치르는데 그런데 죽은 자녀를 장례 안 치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지. 너는 미아들 같으면은 목사님이 그냥 너는 그냥 묻었을 거야.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2죠. 빨리요. 강도들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들어왔어요. 빨리. 예, 여기 예, 빨리요. 이거 지금 SBS 궁금한 이야기에 그 PD가 또 와서 공갈 협박을 해야 되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카메라 1대, 2대, 3대 사진기. 아까 누가 사진 찍은 사람 누구야? 목사님이 찍었죠. 아니 여기서 지금 찍잖아. 찍었지. 강도가 또 왔으니까. 그래서 찍었지. 빨리 오세요. 빨리요. 빨리. 사기치는 공갈 협박단 또 와서 공갈 협박단이요. 취재진을 공갈 협박범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모셔다 될 테니까. 경찰서 가시고 싶다며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따라 가자. 네네. 진실 게임 그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후반전이 시작됐는데요. 대중문이 교관님이 대중문 고양이는 안 계시죠? 아니 얘기해요 비서한테. 지금 피해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온 장 목사. 잡지 말라고. 아니요 나는 억울한데 서장님한테. 서장님 안 계시면 만나야 된다는 다른 분을. 이게 밑에 비춰봐.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탐이나냐? 사모는 무슨 말씀하세요? 너하고 나피되고 돈 사먹어 비리 있다고 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카메라 갖다 대고 있지? 돈 사먹은 내가 뭐 니가 안 했어? 네가 그의 입에서 또 거짓말이 나옵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장 목사. 그런 그에게서 진실을 듣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미안하지? 내 집 다 뺏기고 집에서 재우지도 못하고. 내가 냉동실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랑 미안하지 않으시냐고요? 너 이거 명예훼손 이거 무고 경찰서장이 이게 사실과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고를 고소하고 네가 제가 사모를 언제 요구했어요? 네가 안 하고 누가 했어? 왜 없는 애들을 호적에 올리셨어요? 있지도 않은 애들. 증거를 저는 난 그런 짓 한 거 없으니까 증거를 경찰. 결국 제작진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애초에 3명은 최소한 3명은 없었다라는 사실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여보세요. 이거 지금 공간 협박하는 공간 안들 여기 패널이들이 저기 SBS 돈 사먹어라 안 돼. 원주경찰서 민원실이에요. 민원실. 빨리 오세요. 빨리요. 아니 내가 일일이 신고를 했는데 왜 저기 지금 3번씩 했는데 안 온다고요. 이렇게 늦게 와도 되는 거예요. 법령이 있느냐고요. 경찰서에 앉아 경찰에 신고를 하는 진 풍경까지 벌어집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하신 거세요? 3억 원 안 준다고 공갈 협박한 내용하고 주거 침입하고 담태는 거 들어서 하는 그 이유를 엄벌에 취해달라고. 우리는 단지 이것 하나만을 그에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장례는 치르실 거예요? 장 목사는 뒤늦게 남매의 시신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잠시 장례를 미룬 거라고 알려왔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로 남매가 사망했다는 게 목사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남매가 죽은 이유는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이미 재판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헛된 욕심 가지지 않고 이렇게 자녀들과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해도 모두가 감동했고 격려했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믿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21명의 자녀들에 대해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절실한 지적 장애인들. 그들의 관리를 한 개인에게 맡긴 채 모른 척 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걸 받고 또 그 친구들한테 나오는 또 수급비 같은 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외면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보여주기 위한 틀로서 이런 일들은 좀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그런 태도라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도 저는 담보될 수 없다라는 사실 생각까지 가거든요.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지 뭐 건강 상태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집은 그대로입니다.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의 거짓된 사랑의 집. 냉동고 속 남매를 꺼내고 철문한 내 자녀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들은 장 목사의 좁은 품이 아니라 사회의 넓은 시스템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소중한 인간입니다. 한 여자가 길을 나섰습니다.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데요. 3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상동아! 상동아! 목사님! 굳게 닫혀있는 철문. 아무도 없는 걸까요? 잠깐 이것만 좀 봐주시겠어요? 이 사진 좀 봐줘요, 사진. 이거. 다행히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 자세히 보고 말해봐, 여기 요 사람. 병원에 있대. 응? 병원에. 얘야? 이거. 얘요? 이거 겨우 뭐 그때 우리 아버지 보냈어요. 사진 속 아들 상동이를 찾으려고 어머니는 이곳까지 온 겁니다. 충격적인 비극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6월 8일 냉동 시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뼈하고 가죽하고 그냥 이렇게 붙어서 앙상하게 말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남매를 냉동고에 방치한 이는 지적 장애인을 입양해 키운 천사 아버지라고 불리던 장 씨였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장 씨의 얼굴은 가면이었습니다. 장 씨의 만행이 방송되자 전국에서 장 씨에게 자녀를 맡긴 어머니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상동이를 32년 전 장 씨에게 보냈다는 어머니. 그거를 우리 친정 엄마가 처음에는 그냥 좋은데 보냈으니까 나보러 얘 그냥 입고 살아라, 거기 좋은 목사님이니까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주는 목사님이라고 염려 말라고 해서 나는 처음에는 좋은 목사로 알려진 장 씨를 믿었다는 어머니. 몇 년 뒤 아들을 찾으러 갔지만 시설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죽은 거 내가 기르다 죽었으면 그냥 내 가슴에 묻었다 그리고 잊어버릴 텐데. 어디 가서 매 맞지 않나, 밥 못 먹고 있지 않나. 그게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못 잊. 그런데 옛날 영상 속에 귀가 저렇게 생겼어, 귀가. 지금 좀 나이 먹고 마르고 그래서 얘 같아.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과 이목구비가 닮은 건데요. 만약 저 아이가 내 아들 상동이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첫날 그거 보고 얼마나 울은 거는 혹시 그 병원에 있는 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어머니가 찾는 아들 상동이가 정말 냉동고 속에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장 씨가 이름을 바꾸고 세월이 얼굴을 변화시켰지만 아들이라면 유전자를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가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안치돼 있는 사람 이름이 장성광이에요. 장성광. 원래 그 이름이 장성광이었었나요? 지금 시험 성적표를 보니까 또 일치를 하네요. 제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얼마나 추웠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동아, 우리 새끼가 여기 이러고 있어. 엄마 찾아오지. 우리 새끼 불쌍해서 엄마 찾아오지 그랬어. 겨우 31살에 숨을 거뒀다는 아들 상동이. 그 짧은 삶이 애처로워 어머니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32년 전 장 씨를 만난 게 후회돼 하염없이 피눈물을 쏟아냅니다. 냉동실에 망치는 있는 아이랑 미안하지 않으시냐고요? 너 이거 명예훼손이고 무고고 경찰서장이 이게 사실과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고를 고소하고. 장 씨의 실체가 폭로되자 그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렵서 남의 작은 그 요요관 집에 방을 하나 얻어갖고 있었어요. 진짜 진실한 목사님이 이렇게 장애인 몇 명 같은 근데 진짜 아버지처럼 잘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밥벌이까지 할 수 없어 단 1년만 장 씨에게 아들을 맡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1년 뒤 아이를 찾으러 갔더니 장 씨가 운영하던 사랑의 집이 사라진 뒤였다는데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나는 가슴에도 못 묻는 거예요. 지금 맨날 살았나 죽었나 맨날 꿈을 꾸면 얘가 맨날 흐른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장 씨에게 남동생을 맡겼다는 누나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동생처럼 장애를 가진 애들은 그 오래 못 산다고 늘 그랬어요. 의사가 딱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시골에서 이런 애들이 자라나면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장 씨를 진짜 영험한 목사로 알고 동생을 보냈다는데요. 기적을 바란 겁니다. 천사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가면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이들은 장 씨에게 가족을 맡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협박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협박?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 포기각 써놓고 자식을 찾으러 온다. 자기 자식인데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막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다시는 안 찾겠다. 그냥 내 아들로 이름을 올려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놓고 가고 아니면 데리고 가라 이런 식이어서 아이를 맡길 때 포기각서를 쓰게 했고 면회도 막았다는 장 씨. 가족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면하고 비누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정말 차로 실어도 한 차 될 정도로 큰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후원금을 많이 보냈대요. 네. 그 목사님이 그 돈을 갖고 남모르게 탕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노심초사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알까 봐. 후원금 때문에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단 겁니다. 그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어머니들은 자식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에서 장 씨를 찾은 건데요.
죽은 아이의 시신이라도 되찾아 잘 묻어주기 위해서, 또 내 아이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우리가 무슨 생각길래? 이 도둑놈새끼 너무나 쌍태야. 여기서 사진 써버릴 거야. 사진 떼버리고. 장 씨의 아내인 모양인데 어머니들을 도둑 취급합니다.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째 철문 안에 갇혀있는 4명의 자녀들도 내 자식만큼이나 걱정이 되는데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네. 현행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가 현행범입니까? 자, 보세요. 저분이 예? 장씨의 자식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가정폭력법을 신고한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폭력입니까? 상해했죠. 발동의 상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문신 상해죠. 과연 그런 위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한지, 안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정신지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보호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호던 장애인들은 그러면 다 이렇게 문 닫습니까? 이게 문 닫으세요? 확인해서 풀을 쳐달라는 거죠. 그렇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장 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 똑똑해갖고 내 아들 비씨 데려다가 빗바라보고 남도를 이 새끼들 오메 내가 미쳐관장하네. 그러니까 진행이 될 때 인정 없는 법의 정신 앞에 어머니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밤입니다. 열렸다. 아. 40년간 굳건히 닫혔던 철문.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라에선 이곳을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장 보자. 아들장 봐. 내 아들 김요한이 드디어 장 씨를 만났습니다. 장씨 아저씨 내 말 좀 들으세요. 나 우리 요한이 들어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라도 해남에서 왔습니다. 아니요, 여기 김요한이 있어요. 아니요, 김요한이 몰라요. 발산동에서 받으셨잖아요. 난 몰라요. 그러면 장성광이는 모르세요? 네, 그 모르세요? 지 아들도 모르세요? 내 아들 있어. 질문엔 전혀 관심이 없고 물좀 드리게. 이런 분한테 자기 자식이 그 귀한 자식을 왜 맡겨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길러주니까 와가지고서 지금 와서 자식을 내놓으래. 내 자식 같으면 당신들이 버리지 말고 기르셨어야지. 오히려 애를 버렸다면서 어머니들을 나무랍니다. 그 사이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 씨와 지내는 4자녀를 살펴보는데요. 밥 드셨어요? 밥 다 드신 거예요? 언니 왜 나 팔 이렇게 한 번만. 삭발한 머리에 양팔 가득한 문신. 진짜 아버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좀 그래요.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얘네들하고 얘기 좀 해. 네, 얘기하고 있어요. 나가시죠. 뭐가 폭력인데? 폭력이 뭔지 모르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폭력인데? 이거 봐. 경찰 오라 그래. 빨리 경찰 불러. 내 자식인데 왜 남이 장례식을 치르냐고, 왜 남한테 양도하냐고 이러면서. 냉동고 속 시신에 대한 친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장 씨. 진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겠다는데도 무작정 싫답니다. 대화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증거 사진 촬영에만 전념하는 장 씨입니다. 빨리 여기 사진만 찍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말해주시오. 아저씨 나하고 얘기합시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동생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죠. 아까 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경찰서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나오세요. 경찰서 가게. 자, 그럼 다 경찰서로 가요.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에서는 굳게 닫은 입을 열고 진실을 말해줄까요? 경찰의 중재로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행방뿐 아니라 현재 장 씨와 살고 있는 4명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니 서장님하고 형사과장도 한 어머니가 혹시나 하며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든 꼭 찾아낼 거라 생각했는데 30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유일한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장 씨가 말해줄까요? 지금 이거 회의 진행을 안 해.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하세요. 왜 저 아주머니가 왜 그러는지도 얘기하시고. 하지만 장 씨는 그저 태어날 뿐입니다. 자, 시체처럼 누워있는 애는 뭐예요? 얘가 누워있는 거요? 네. 지금 얘가 그런 누워있는 애인데 네. 그렇게 수십 년 지내줬는데 지금 네, 와가지고 벌받을 짓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막 데려다가 이렇게 학원을 만들어 놓고선. 그럼 동생인데 왜 갖다 버렸어요? 왜 갖다 버렸냐고? 우리는 아저씨를 갖다 버리면 죽여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장 씨는 자신이 맡았던 아이들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거 지금 21명인데 여러분들 21명에 자기 자신 이름은 지금 나보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액면도 기억하는 거요. 액면도 저는 못 기억해요. 냉동고 속 남성 시신의 어머니. 그 아이를 여지껏 12년 동안 놔뒀잖아요. 그건 저는 부모잖아요. 원래 난 부모. 그러니까 저에게 돌려줘요. 끝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그럼 그것까지 우리 아들이 이제도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있잖아요. 이제도 뭔가를 신원을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유전자 검사할 때 결과물을 보시고 친모가 확실하면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거예요. 친자 확인율이 99.99998의 그 100%예요. 친자가 맞다고 나오고. 친모가 맞다는 결과를 본 장 씨가 갑자기 서류를 빼앗아 버립니다. 도둑놈아, 네가 아니야. 이 서류가 가짜니까 다 보는 데서 찢어. 그리고선 막무가내로 찢어버립니다. 결국 진실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 장 씨는 경찰서 조사실로 피신해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움에 성호 씨가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장 씨 곁에서 살아온 4명의 자녀, 이들을 다시 장 씨의 품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청에서 마련한 비공개 시설로 이동해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많이 맞았지,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 예. 아빠한테? 예. 뭘로 맞았어? 발에 몽둥이. 몽둥이로? 도망가지 말라고 이거. 그렇지. 손에 빼놓은 거예요. 고기 상처는 왜 그런 거야? 손이 있는데 고기. 예, 도망가셨어요. 도망가니까 맞았어. 꼭 매를 맞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구부러졌네. 주먹 한번 잡아요. 마음의 상처도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냐? 형 대신 대답해야죠. 예? 여기 어디야? 여기는 병원? 왜 왔어? 어? 장 씨에게 분리된 뒤 밝아진 자녀들. 하민 씨, 집에 갈까요? 나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갈 거예요? 저기 아직 안 가고 저기 저기 가고 있네. 지금 있는 데 갈 거예요? 예, 시설로 갈 거예요? 함자는데.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주민등록상 남성인 성호 씨가 알고 보니 여성이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장 씨는 성호 씨를 남성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장 씨가 조작한 사진 속에 등장하는 21명의 자녀 중 소재가 확인된 이는 단 6명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가상의 인물인 걸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문 씨. 안녕하세요. 승만이. 알았어, 너 승만이 가.
장성만 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성인 성만 씨가 장 씨와 지낼 땐 남성으로 지냈다는데요. 왜일까요? 게다가 현재 여자 성만 씨는 이곳에 있는데 장 씨의 호적엔 여전히 남자 성만 씨가 존재합니다. 알고 보니 장 씨는 성만 씨의 호적을 그냥 놔둔 채 다른 자녀에게 성만 씨 행세를 시킨 겁니다. 이상한 일은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주거든요. 여기 있네, 네. 서류상 남성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었던 또 다른 자녀. 그리고 어제 그렇게 TV에 나와서 그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뽀뽀하고 했던 거. 네네네. 그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성주가. 그러네요. 우리한테 올 때 장성주로 왔었고. 네. 충현에서 우리. 장 씨의 시설이 철거되면서 장애인 시설로 왔던 성주 씨는 지난 2000년 친권자인 장 씨가 다시 데려갔답니다. 그런 뒤 이름을 바꿨다는데요. 이 정도는 벌어먹이겠다 싶어서. 장사가 아니고 장성주인데. 이미 출생 신고가 돼 있는 서류상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를 이리저리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이 되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 씨는 21명의 숫자를 유지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등록증을 만들 때 최초로 지문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제 증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 만든 이력이 없고요. 네, 그래서 지문도 없는 상태예요.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목숨 버려 사랑한다더니 비인간적인 만행만 저지른 장 씨. 그는 자녀들을 이용해 제 욕심만 채웠을 뿐입니다. 그때는 너무 형편도 어려웠고 애들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너무 가만히 지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고초를 당한다 그런 생각할 때 너무 괴로워. 복지란 말이 별나라 얘기였던 그 시절. 가난한 서민들에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변변한 시설도 없던 그때 장 씨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애인을 정말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거둬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쥐면서 이용하는 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가난의 그늘, 그 아픈 끝자락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새끼 좋은 데로 가. 너는 남들이 바보라 그래도 넌 천사다. 천사같이 살았어 너는. 언제쯤 냉동고 속 두구의 시신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장 씨에게 간 뒤 사라진 자녀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직 풀지 못한 이 숙제만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소식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서둘러 달려간 그곳은 앳된 소년의 장례식장입니다.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이 힘써주신다고. 아닙니다. 부인이신 이광종 씨 알고 계세요?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유족에게 위로가 아닌 축하를 전하고 인연도 없는 낯선 이들이 줄지어 조문을 옵니다. 조금은 낯선 풍경인데요. 장례식의 주인공인 이광동 씨. 사진 속 얼굴은 13살이지만 실제로 그가 숨졌을 당시의 나이는 31살입니다. 또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또 이렇게 호화로 내가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 저 사진 하나. 그는 지난 2000년에 사망했습니다. 무려 12년 뒤에야 장례식을 치른 데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장성광이란 이름으로 충주의 한 병원에 잠들어 있던 냉동시 씨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아들 이광동 씨였습니다. 영양실조였던 아들은 왜 홀로 병원에 왔던 건지, 그리고 왜 죽어서 냉동고에 갇혀 있는지, 그
그 이유를 알 길 없는 어머니. 아들 광동 씨가 12년 동안 냉동고에 갇혀있던 이유는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난한 사람이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은 자기가 모르게 장난을 치르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망장성광의 시신을 눈꽃만큼이라도 훼손한다고. 광동 씨의 법적 아버지인 장 씨가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장 씨는 30년 전 어머니가 아들 광동 씨를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장 씨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목사로 언론에 소개된 인물입니다. 어머니도 장애가 있는 아들 광동 씨를 장 씨에게 보냈는데 믿었던 그가 아들을 냉동 시신으로 방치한 겁니다. 드디어 광동 씨가 12년 만에 냉동고 속에서 나왔습니다.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오랜 노력의 결실입니다. 아들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생전 추위를 많이 타던 아들을 차디찬 냉동고 속에서 꺼내기 위해 어머니는 3개월간 소송에 매달려 친권을 되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도 잘못 만나고 세월도 잘못 만나서 저렇게 살다가 갔으니까 이제 좋은 세상 가서 살아야지. 어머니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감독이 좋은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 천사 아버지란 가면 뒤에 숨은 그의 잔인한 얼굴을 알아채고 아들 광동 씨의 손을 잡고 장 씨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내 아들 광동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장 씨의 본 모습이 낱낱이 알려졌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냉동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 속에 있습니다. 법적 아버지인 장 씨가 고집을 부려섭니다. 돌아가신 분을 놓고 흥정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쌍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진짜 불쌍해요. 10년째 그녀의 제사를 지내온 병원 직원은 참아온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여워하는 그녀를 정작 아버지라는 사람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장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수야, 너 어렸을 때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거든? 안녕하세요. 바로 장 씨에게 입양됐다 10년 전 이 시설로 옮겨온 장성수 씨입니다. 사랑의 집 기억나세요? 내발산동. 그때 아버지 기억나세요? 정씨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몸은 불편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남자애. 남자애? 남자애. 육지에다가 물고문? 물고문을 했어요? 밖에 나갔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랍니다. 여전히 생생하다는데요. 단지 집 밖을 나갔다는 이유로 장 씨는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다는 겁니다. 옷을 다 벗겨. 그 옷 같은 건 누가 올 때가 옷은 전시용이었답니다. 후원금을 내는 손님이 올 때만 자녀들을 잘 차려 입혔다가 손님들이 돌아가면 발가벗겼다는데요. 그때가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가지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 기억하고 싶지 않나요? 그녀에게 아버지란 이름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장 씨에게서 벗어난 내 자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져서 몰라볼 정도인데요.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깜찍이. 깜찍이? 돼지. 예전의 어두운 모습은 말끔히 사라지고 어느새 깜찍한 숙녀가 됐는데요. 돼지예요? 네. 성별에 따라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내 자녀. 신발 벗어요. 혼자 벗어. 남성인 두 자녀 역시 멋진 사나이로 변신했습니다. 오빠 있네, 오빠. 성 왔어요. 우리 성 왔네. 우리 성 왔네. 장 씨의 학대 속에서 자녀들은 서로만을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잘 지냈어요, 성도 형님? 응.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승민이 형이 잘 지냈어요? 네. 아이고, 진짜 잘 너무 좋아지셨네. 오랜만에 만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 네. 네.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네. 그 붕어 뭐 하는 거? 붕어? 네, 많아요. 이거 뭐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옷 엄청 많다, 그쵸? 네. 다 붕어예요. 남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이 이들에겐 기적입니다. 뭐가 제일 좋아졌어요? 방이 끼는 거예요. 방? 네. 여기가 좋아요? 네, 끼는 거. 너무도 당연한 이들의 권리를 장 씨는 무참히 빼앗은 겁니다. 사람만 존재할 뿐 아예 방임해 놓은 상태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귀가 안 들리신다고 그랬어요. 이비인후과에 혹시 보청기나 그런 거가 좀 가능할까 싶어서 모시고 갔는데 귀에 기지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났더니 저희 소리를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 형님 이거 많이 지워졌네요? 여기는? 장 씨가 새겨놓은 주홍 글씨도 레이저 치료로 지워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지워졌네요. 이들 마음의 상처도 문신처럼 깨끗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원주로 다시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한 자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 씨로부터 구출해낸 자녀는 남성 2명과 여성 2명인데요. 여성인 자녀 1명이 떨어져 지내고 있답니다. 함께 있어야 안정이 되는 4명인데 무슨 이유로 1명이 따로 지내는 걸까요? 나머지 한 자녀가 지내고 있다는 곳은 요양원입니다. 잠시 뒤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새 성성한 흰머리에 체중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디가 많이 아픈 걸까요? 눈빛조차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자녀들을 보자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쪽에 오셨다가 이렇게 설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검사했더니 그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암 3기. 대장 검사를 했더니 이제 종양이 있었죠. 네. 항문에서부터 위쪽으로 한 4cm 정도 차지하고 있는 종양이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저렇게 방출돼 있었던 걸까요? 이게 이제 암으로 발전해서 이런 정도 크기로 커지는 데는 1년 이상 걸리지 않았었을까? 내강을 빙 둘러서 직장암이랍니다. 길어야 3개월을 더 살 수 있다는데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오랜만의 재회에 웃던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끔찍한 통증이 찾아와섭니다. 장 씨와 살 때부터 잦은 복통으로 괴로웠을 거라는데요. 그때라도 병원에 갔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아픈 그녀가 장 씨 때문에 치료조차 편히 받을 수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장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본주시청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법적인 제도 하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목사님! 사라진 자녀들의 행방에 대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그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굳게 걸어 잠근 철문처럼 장 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곳은 장 씨의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움직였는데요. 장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한 겁니다. 꽁꽁 닫힌 문이 열리고 그렇게 기다려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곁에 왔다 사라진 15명의 자녀들, 그 흔적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사진을 펴가지고 동일 사진은 다 빼고 다른 사진만 별도로 해가지고 압수할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 자녀가 심하게 다쳐서 피를 흘리는데 그 모습을 찍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 씨. 그런데 아무래도 그가 먼저 손을 쓴 모양입니다. 무언가를 태운 흔적인데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30년 동안 천사 아버지란 가면 뒤에서 남몰래 행해온 악행. 그것은 종이 몇 장을 태운다고 지워지는 건 아닐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기에 장 씨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녀들의 사망 신고까지 미루며 악착같이 21명의 숫자를 유지해온 이유는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생활비도 들 이유가 없었대요. 쉽게 말해서 뭐 양말서부터 안 들어오는 게 없었으니까요. 별게 다 들어왔으니까. 바로 저곳이 사랑의 집입니다. 장 씨의 이웃이던 남자에 따르면 21명의 장애 아동을 돌보는 천사 아버지로 방송을 탄 뒤 장 씨에게 엄청난 돈이 들어왔답니다. 딱 맛을 본 거예요. 이 매스컴이나 위력에 대해서. 거기서 후원금이 어마어마 나오고. 여행용 가방으로 달러를 하나씩 가득 채워가지고 장남이 갖고 나갔다고 그 소리를 했을 때는. 목사의 친자가 21명인 게 맞죠? 맞지? 그러니까 21명의 네. 애들을 묻는 이유가 뭐냐? 21명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후원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후원 받아?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 우리가 뭐 계좌로 확인된 것만 한 5억 가까이 되니까 현금으로 받은 거 후원금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좌로. 근데 이제 뭐 현금으로 받은 거 또 따진다 그러면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된 후원금만 5억여 원. 거기에 국가보조금 2억여 원도 장 씨가 챙겼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범죄 사실이고 그 22명의 그 애들이 여기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12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죠. 운 좋게 법의 심판은 피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배신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온 거예요? 그냥 늘 그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고맙다는 내용이죠. 땀과 수고로움이 깃든 소중한 쌀을 무려 3가만이나 저희 집에 3가만. 남자는 지난 20년 동안 장 씨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왔다고 했습니다. 쌀뿐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됐죠. 어떤? 뭐 돈이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100단위로 보내신 분도 있는 거는 같더라. 뭐 2, 300씩 보내신 거. 한 번 보내줄 때. 그렇죠.
이 편지들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차라리 이 편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를 믿고 기부해온 이들도, 그를 믿고 자식을 맡겼던 이들도 이젠 벗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사아버지라는 거짓된 가면을. 처음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정의가, 법이 장 씨를 벌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장 씨! 그런데 장 씨는 여전히 자유의 몸입니다. 장 씨 부부는 여전히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데요. 이렇게 악한 행위 저지르면 네 자식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두고 봐. 너 정말 이렇게 악한 행위 저질러갖고 너한테 어떤 게 돌아가는지 봐. 씨 뿌리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악의 씨를 뿌리면 네 머리에 숯불이 부어질 거야. 이제 봐.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 내려다보고 계신다. 분명히. 뭘 잘못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해? 잘못을 누가 해 임마. 네가 했잖아. 네가 한 가정 평온한 가정에 쳐들어도 궁금한 이야기 촬영한다고 네가 했잖아. 악한 인간들하고는 말도 섞이려 가. 목사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고 오늘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려라. 장 씨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벌을 받지 않을까요? 며칠 뒤 경찰이 우리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장 씨를 처벌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조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할 테니까. 기가 막힙니다. 장 씨가 우리를 고소한 건데요. 말도 안 되는 8건의 혐의. 우리가 조사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황당하고 답답한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경찰분들도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몇 분이나 당하셨어요? 경찰관들 포함해서 그 진입했던 장애인 단체들 다 해갖고 자신은 선이고 모두가 악이라 믿는 장 씨. 그러니까 내가 무고를 고소하고. 답답하고 막막하던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준 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지지해줬고 지치지 말라며 응원을 해왔습니다. 함께 힘을 보태 행정당국의 지지부진함을 성토해줬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2차례 방송된 이후에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받아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방송을 보고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취재한 내용들이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의 노력으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대? 원래 혹시 모를 리가 가져가요. 6개월간 숨어있던 장 씨가 구속영장을 받고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패 재벌처럼, 비리 정치인처럼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장 씨. 장면 찍으실 겁니다. 받치세요. 자꾸 부르시면.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데요. 경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장 씨에게서 한마디도 듣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너 잡아다가 너 털면 제목이 100가지도 더 나와. 장 씨의 아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 뭐가 중요하니? 얘 또 찍네. 그만해.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사건. 니들 지금 우리를 가정 파괴범이랍니다. 우리를 악마라고 욕합니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랍니다.
잠시 뒤 장 씨가 조사실을 나왔는데요. 이동을 해야죠. 빨리 가자. 내가 아빠 췌장 때문에 죽겠어. 배정훈이가 사망 안 준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자고. 아유 췌장 때문에 죽겠어. 지금 빨리 저기 췌장 때문에 돈 3억 원 안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동 좀. 지금 배정훈이가 돈 3억 원 안 준다. 배정훈이가 내가 왜 배정훈이한테 3억 원을 줘야 돼? 췌장암에 걸렸답니다. 우리가 3억 원을 주지 않은 탓이라는데요.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요? 췌장암 진단서에 췌장암이라고 써 있나? 본인 의사지 진단서에 췌장암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자가 진단인 모양입니다. 췌장암이라더니 목소리 하나는 쩌렁쩌렁합니다. 안 해요, 안 해. 진술을 안 한다고. 헛소리만 한다고. 영장 자체가 나온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야. 조사를 끝내고 경찰서를 나서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알았어요. 저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빨리 가자고요. 자녀 네 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 하나 말씀해보세요. 다쳐.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안함은 느끼는지, 자녀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장성환 씨 직장암 말기인 건 알고 계세요? 후원금 5억 이상, 국가보조금 2억 이상 다 자녀들 위해 쓰신 거 맞습니까 그게? 돌아가신 장성희 씨 장례 치르실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도? 30년 동안 빼앗아온 자녀들의 목, 30년 동안 짓밟아온 자녀들의 삶. 그에 비하면 8가지의 죄명은 충분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장 씨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 엄중한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길 기대해 봅니다. 그와 함께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힘없는 약자들이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세상이 가능하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정 개인이 나빠서도 발생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나비야, 오랜만에 네 자녀가 뭉쳤습니다. 몸이 아픈 자녀도 외출에 나섰는데요. 준비 출발!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처럼 해맑은 자녀들. 이들이 늘 소원하던 놀이동산으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재밌어요? 장 씨에게서 분리된 뒤로도 친권이 있는 그가 이들을 데려갈까 맘 놓고 외출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항암 치료를 받느라 고생하던 그녀도 오늘만큼은 아픔을 잊어봅니다. 서로만 있으면 행복해서 웃는 자녀들. 이들의 미소를 지켜줘야 합니다. 여봐, 여봐. 여봐라. 모자 쓰셨어요? 어두웠던 과거를 지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한 남자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빼앗겼던 30년. 이제 겨우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데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도 적습니다. 옛날 네 거였네. 네 거 여기 있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오빠 봐봐요, 오빠. 오빠야.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분이 서로 좀 뵐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의 소원은 소박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내 자녀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를 품고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아픈 그녀도 좀 더 힘을 내 기적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3주 뒤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는데요. 암투병을 하던 자녀의 상태가 갑자기 심각해진 겁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는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장 씨에게 갇혀있던 지난 30년도, 항암 치료를 받던 지난 6개월도 내내 고통이었을 그녀는 결국 지난 1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나머지 3 자녀가 지켰습니다. 여기 왜 온 건지 아세요? 네. 죽어서요. 못 봐요. 알고 계세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 몇 년의 생을 살았는지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도 끝내 모른 채 떠난 건데요. 어쩌면 그녀와 똑같은 운명을 맞을지도 모를 다른 자녀들만이 그 서럽고 힘겨웠던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녀의 친권은 장 씨에게 있습니다.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 아버지의 그늘.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장 씨는 여전히 아내와 지인들을 시켜 4 자녀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장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 역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장 씨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냉동고엔 한 구의 시신이 있고 아직도 장 씨에게 갔다가 사라진 자녀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 씨는 현재 재판 중입니다. 너무도 시리고 아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제대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참 많다는데요. 성대야. 아유 안녕하세요. 남잔 듣고 말하는 게 어려운 청각 장애인입니다. 저희가 입 모양을 보시면 예, 대강 알아봤습니다. 대충 아세요? 예. 그의 10년지기가 대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불쑥 손부터 내밉니다. 전화번호를 막 저렇게. 서울 환자 성대 예, 서울 662에 2581 이 위에는 잠깐만요. 여기 더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서울이었어. 서울. 장성대라는 그의 이름을 문신하고 장애가 있는 그를 환자라 새긴 이는 남자의 아버지라는데요. 성대 씨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대 씨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확실해요? 이 사람이 성대 씨의 성난 눈빛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화면 속 여성이 자신의 엄마라는데요. 엄마? 네. 장 씨 때문에 아들과 헤어진 안금자 씨.
이게 자기다. 나 어릴 때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임지훈이다. 장성대 아니다. 여기다 적어놨네요. 이렇게. 안금자 씨가 찾던 지훈이가 성대 씨인 걸까요? 어서 빨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만난 안금자 씨는 얼마 전 꿨다는 꿈 얘기부터 들려줍니다. 항상 무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남난 옷을. 근데 한 2달 전에는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진인데 이 사진 혹시 30년 전 형편이 어려웠던 안금자 씨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잠시 장 씨에게 맡겼다가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봐서는 도저히 아닌 거야. 근데 턱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턱이 짧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안금자 씨. 어린 지훈이와 꼭 닮진 않았지만 자꾸만 성대 씨에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맞는지.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했는데요. 만나보자. 서로의 눈빛이 부딪히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장 씨 때문에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엄마와 아들. 예. 30년 전 엄만 너무도 가난해 여관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를 하다 보니까 이 말 언어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말 어렸을 때 그 말 언어가요. 근데 아들까지 고생시킬 수 없어 천사 아버지에게 맡겼던 건데 그 천사 때문에 엄만 지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지훈이야? 지훈이야. 이거 찍어줘. 그래. 사진 찍어줬어. 맞아. 사촌 누나가 찍어준 사진을 정확히 찾아낸 성대 씨. 그러더니 우유라고 씁니다. 우유 맞아. 맞아. 우유 엄마 우유 배달했어. 어머니 우유 배달하셨어. 맞아. 우유 배달했어. 맞아. 맞네. 내 아들 지훈아. 우유 배달은 안 나왔는데. 30년 전 기억이 이리도 또렷한 건 그만큼 그리움이 깊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지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성대 씨가 갑자기 과격한 몸짓을 보이는데요. 상처도 내보입니다. 상처가 컸었네. 손도 이게 뼈가 하나 없을 거예요. 그 맞아가지고. 장 씨에게서 학대당한 거랍니다. 발톱을 다 뺐대. 도망치다 잡혀올 때마다 우리한테 왔을 때 이빨도 하나도 없었어. 이거 다 빠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했답니다. 눈도 막 찔렀다고. 찔렀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잠깐만요. 게다가 이게 6명이 죽었어요. 장 씨의 학대로 숨진 자녀가 있다는데요. 그 수가 무려 6명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어디에 보냈어요? 어디에? 현재 구속 중인 그가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장철 씨, 형민정 안 하세요? 생각이 전혀 안 바뀌신 거예요? 그는 사체 유기와 상해 사기 등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실이 너무 늦게 세상에 나온 탓에 대부분의 죄는 공소시효를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훈 씨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자가 좀 9살 때의 기억으로 30년 만에 엄마를 찾아낸 지훈 씨.
43살 장성대로 살았던 그는 혼자만의 힘으로 41살 임지훈이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볼까 그렇게 좋아요? 자랑 계속하시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다면 결코 견딜 수 없었을 8년의 시간. 지훈 씨가 기억하는 사랑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지훈 씨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기억의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지훈 씨가 마음껏 증언하기 위해선 똑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 수화 통역사도 함께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 내발산동에 있던 사랑의 집. 이곳에서 지훈 씨는 장 씨 부부와 그들이 입양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이거는 없었고 이렇게만 여기 없었고 밥하고 물. 밥은 얼마나 자주 줬어요? 하루에 2끼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 하루에 2끼. 예. 예, 점심 때는 없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제대로 보살피기는커녕 수시로 굶긴 모양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사진을 봤어요. 성희 씨. 아, 여자분이신가 보다. 네, 돌아가신 분. 네. 본인은 이제 저쪽에 무슨 애기들 이제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분도 같이 가시는데 남자 장님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마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옷이 없었었고 이제 이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문이 이제 닫혔다고 합니다.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일단 굶겼고 투정이 계속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렇게 앉혀요. 앉힙니다. 예, 물을 이제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 음식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게 장 씨는 매를 때리고 물고문을 했답니다. 지훈 씨도 당한 일이라는데요. 예,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5분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들여놓고 이제 그때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인이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요걸로 해서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손톱을 뽑은 장 씨 부부.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학대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그만 숨지고 만 겁니다. 무려 6명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지훈 씨. 그 사진 속에서 뭐 장 씨 손에 죽은 사람을 지목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10살 내외의 지적 장애 아동들. 아마 얘가 죽었을걸요. 숨진 아이들은 이 친구도 죽었고요. 또 누구였을까요? 지훈 씨를 찾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 씨에게 가족을 맡겼다 생이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달려온 건데요.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동생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내민 사진과 이름을 본 지훈 씨가 크게 흥분하는데요. 동생을 찾던 누나의 얼굴에 불안이 스칩니다. 근데 지훈 씨 거기 얘가 여기 죽었어? 동생이 숨졌답니다. 토하고 막 그랬다. 아프고.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도 믿음으로 고쳐낸다던 사람. 영험한 목사로 소문난 장 씨에게 8살짜리 동생을 맡겼습니다.
지훈 씨가 기억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동생의 마지막인 걸까요? 확실히 지금이라도 또 찾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믿을만한 증언이지만 믿기 힘든 진실. 장 씨는 정말 죄 없는 동생의 목숨까지 앗아간 걸까요? 지훈 씨의 기억이 사실에 가깝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는데요. 한때 장 씨에게 입양된 적이 있는 성수 씨는 뇌병변 장애로 몸은 불편하지만 기억은 또렷합니다. 욕조에다가 불고 밖에 나갔다. 너무도 참혹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훈 씨와 성수 씨가 온몸으로 증언한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묻힌 진실을 파낼 차례입니다. 여기서 쓰러져서 증을 보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자녀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이렇게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그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장 씨는 아이들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나갔다가 금세 돌아오곤 했다는데요. 숨진 6명의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6분 누군지 이름을 아시겠어요? 이름 네. 남자 죽은 사람들 어디에 버렸어요? 어디에? 아이들이 묻힌 장소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식당 뒤에다 버렸다는 얘기. 아직 그곳에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진실을 묻은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장 씨의 악행을 가려준 건 그렇게 흘려보낸 30년의 시간인데요. 흔적조차 남지 않은 사랑의 집. 진실이 묻힌 장소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85년도 사진입니다. 강서구의 한 야산에 자리했던 사랑의 집. 그 자리엔 현재 아파트가 있는데요. 1991년 사랑의 집이 철거된 뒤 계속 비어있던 땅에 2004년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공사 당시 작성됐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2004년 7월 인부들이 유골을 발견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7점입니다. 게다가 서구 내발산동 산 54-3번 7기 불상 집은 여기면 54-3으로 저희가 붙어 있어요. 등지고 있는 산 붙어 있죠. 위치적으로 붙어 있는 면적대. 거의 한 곳에 집중적으로 묻혀있는 7점의 유골들. 그 위치는 지훈 씨가 말했던 장소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잘만 보존됐다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유골은 발견된 지 3개월 만에 찾는 가족이 없어서 화장되고 말았습니다. 가족 없는, 이름 모를 그 죽음들은 어쩌면 가족이 애타게 찾아 헤맨 자식과 동생의 이름일지 모릅니다. 누님한테 이거를 이게 누구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요한이가 방송을 본다면 기억할 것 같아. 발견된 유골이 혹시 동생일까? 조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누난 또다시 힘겹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며칠 뒤 지훈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들뜬 표정인데요. 엄마만큼 보고 싶었다는 얼굴. 알겠어요? 그 사람은 성민이 형입니다.
장 씨에게 학대받던 그를 지난 여름 우리가 구출했는데요. 20년 만의 만남입니다. 형민 형님 기억나세요? 네, 동대. 기억나요? 네, 동대. 이놈 도망갔대. 도망가고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사랑의 집에 있었습니다. 형네 집. 예, 그때는 밤에 도망가고요. 오다가 가고 나가요. 밤에. 그래서 걱정했어요? 네. 그때. 장 씨의 학대 속에서 자녀들은 서로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던 형을 놔둔 채 혼자 사랑의 집을 도망쳤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지훈 씨입니다. 그가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성대 씨입니다. 원래 성대는 지훈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도망치자 장 씨는 또 다른 장애아동을 데려와 성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 씨에겐 누가 성대일까요? 아니, 그에겐 누가 성대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 21명을 키우는 천사 아버지. 그 타이틀만으로 그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21명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이름을 수없이 바꾸고 성별마저도 마구 뒤집었는데요. 30년의 시간이 오로지 장 씨의 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성아 씨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지훈 씨의 기억 속에 그녀는 자주 장 씨에게 맞아 늘 울기만 했던 갸냘픈 여자아이였습니다. 성아 씨의 울음소리는 30년 동안 사랑의 집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사 아버지의 가면에 속아 세상은 그녀의 아픔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 아픈 현실은 장 씨의 태도입니다. 빨리 가자. 내가 아빠 췌장 때문에 죽겠어. 배정훈이가 사망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빨리 저기 췌장 때문에 돈 3억 원 안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 배정훈이가 돈 3억 원 안 준다. 배정훈이가. 자신은 티끌만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장 씨. 여전히 그는 목숨 버려 자식을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행원인가 거기에 애를 가르치러 전도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고아원이니까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장 씨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니까 선행원을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선에서 고원에서 배워서 나와서 사랑의 집을 만든 거지. 장 씨의 탐욕이 자비라는 확신으로 변질된 데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속사정은 모른 채 그를 미화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두 함께 지난 과오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시작은 장 씨를 제대로 벌하는 일일 텐데요. 그의 엄살에 속지 않고 그의 확신에 지치지 말고 그의 죄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장씨, 내발산동에서 죽은 6명의 아들 어디다 묻었어요? 장씨! 잠깐만요. 장씨! 죽은 아이들 6명 어디서 묻었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장씨! 지훈 씨의 등장에 대해 장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훈 씨가 증언한 6명의 죽음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할까요? 장 씨의 변호사에게 6명의 죽음에 대해 물었는데요.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는 청각장애만 있고 어떤 지적장애가 없는 이런 사람을 기른 사실은 없다. 장 씨가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맞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어떤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도저히 그 용납 못할 그런 아버지상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아요. 분명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장 씨는 지훈 씨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훈 씨가 증언한 6명의 죽음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장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발산동 사랑의 집에서 죽은 6명 아이들 어디에 있어요? 장 씨! 언뜻 장 씨가 유리해 보입니다. 30년의 시간이 그에게 불리한 대부분의 증거를 지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세월도 지우지 못한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장 씨가 자녀들에게 새겨넣은 기억입니다. 자녀들이 온몸으로 외치는 진짜 증거를 법이 제대로 알아봐 줄까요?